안녕하세요. 내가 하는 게임 영상의 모더집입니다. 어느덧 디아블로4의 네 번째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즌4를 데뷔하기 위해 오늘은 PTR 기간 동안 실험한 강령술사와 관련된 사항과 추가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내용 상당히 길다 보니 마지막에 따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정리 내용을 보시고 챕터를 활용해 이해가 잘 안되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부 다 시청해주신다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시청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즌에는 하수인 관련 패치가 많은 관계로 하수인과 관련된 사항들을 먼저 보고 이후 본체와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계승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수인이 이제 본체의 능력치를 100% 계승한다는 것은 대부분 아실 테지만 무기 공격력만큼은 100% 계승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해골 전사와 마법 학자 그리고 골렘의 평타는 피해량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골 전사의 경우 무기 공격력의 약 19%, 마법 학자의 경우 약 52%, 골렘의 경우 무기 공격력이 약 77%를 기본 공격력으로 가졌습니다. 여기서 측정을 위해 사용한 해골 전사는 추가 피해가 없는 방어병이며 마법 학자는 어둠 마법 학자, 골렘은 뼈 골렘입니다. 여기서 만약 하나의 하수인을 메인으로 사용한다면 마법학자 또는 골렘을 추천드립니다. 해골 전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빠른 공격 속도를 감안하더라도 DPS의 차이가 크며 그렇다고 공격 범위가 넓은 것도 아닙니다. 마법학자와 골렘은 기본 공격력이 달라서 빌드 간의 차이가 크게 날 것 같지만 망자에서 업그레이드를 제외하고 비교할 경우 마법학자와 골렘의 피해 기대값은 10% 전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법학자의 경우는 해골 전사와 마법학자의 머릿수를 늘려주는 불가사의한 지배 위상을 사용하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골렘 빌드가 이 위상을 대체해서 다른 위상을 사용한다면 더 높은 피해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메인 하수인은 마법학자와 골렘 중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여기서 암흑마법학자는 원거리 관통 공격을 하기에 던전과 같이 넓고 다수의 몹이 나오는 환경에서는 골렘보다 나은 성능을 보여줄 것이고 골렘은 공격력을 50% 올려주는 피골렘의 두 번째 업그레이드나 마법학자보다 공격 속도가 1.5배 빠른 뼈 골렘 등을 선택한다면 보스처럼 단일 몹 대상으로는 더 높은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수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분산 투자에 대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하수인의 피해를 나눠서 올려주는 분산 투자는 아직은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즌4 소환 빌드의 핵심은 방어구 5부위에 붙일 수 있는 숙련 스킬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해골전사와 마법학자는 기본 기술과 핵심 기술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숙련 패시브의 효율에도 차이가 나며 마리수를 늘려주는 불가사의한 위상을 사용할 경우 그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또한 숙련 패시브의 효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골전사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상황입니다. 이는 척후병의 피해 증가 30%와 해골전사의 공격 속도가 마법학자보다 약 50% 정도 빠르다는 점을 감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렘의 경우 거대한 괴수보드와 골렘 문양 없이는 해골전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렘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해골 마법학자나 전사가 효과를 받지 못하는 거대한 괴수보드와 골렘 문양의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하지 않는다면 골렘의 피해가 반 이하로 떨어지며 마법학자 문양도 골렘의 피해를 늘려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하수인에 나눠서 투자하는 것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차후 바뀔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즌4에서는 분산 투자가 하나의 하수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고점이 낮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수인의 분당 공격 횟수에 대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정리된 표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PTR에서 기본 공격 속도를 측정해봤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서 라이브 서버에서 하수인들의 분당 공격 횟수를 확인해봤습니다. 라이브 서버 기준이긴 하지만 시즌4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하수인들 간의 공격 속도 차이는 유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해골 전사가 마법학자보다 약 1.5배 빠르다는 점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측정은 당연히 모든 정복자와 스킬을 초기화한 상태로 했지만 하수인의 공격 속도에는 버그가 있는지 프레임의 수가 항상 일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격 프레임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무기의 종류는 공격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재접속을 할 때마다 같은 무기더라도 공격 횟수가 바뀌었습니다. 수차례 측정을 해도 첫 후병 기준 분당 67회만 공격을 하다가 재접속을 한 이후에는 분당 70회를 계속 유지하는 등 차이가 좀 났기 때문에 표를 통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보시기보단 하수인들 간의 비교를 위한 지표로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격 속도가 변하는 문제가 서버 문제, AI 문제 또는 버그 등 어떠한 것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수인 관련 사항이 시즌4에 많이 바뀌는 만큼 없어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시즌4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인에게 중요한 추가 공격 속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수인은 추가 공격 속도를 100% 이상 높일 수 없습니다. 하수인의 공격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 정복자 노드의 전설 노드인 이교 우두머리 노드가 공격 속도 20%마다 하수인의 피해를 30%씩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PTR에서는 이 부분에 버그가 있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추가 공격 속도는 100%까지만 적용된다고 나와 있지만 PTR에서는 100% 이상의 공격 속도를 확보할 경우 표시는 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추가 피해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계의 수치가 명시되어 있는 만큼 시즌4가 된다면 이 부분은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공격 속도 상한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하수인의 공격 속도 상한은 본체와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체의 공격 속도 상한에 대해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레이어 본체의 경우 공격 속도에 두 가지 분류가 있으며 첫 번째 분류에서 100% 그리고 두 번째 분류에서 추가로 100%를 더 챙길 수 있어 총 200%까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점은 1번 분류에서 150%를 챙겨도 100%만 적용되고 2번 분류 또한 100%를 넘게 챙겨도 100%만 적용되기에 두 분류를 골고루 챙기는 게 중요하며 이렇게 분류가 나뉘는 것은 PTR에서도 동일했습니다. 본체의 공격 속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 참고 바라며 시즌4가 되어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하수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수인의 공격 속도는 본체의 공격 속도를 100% 계승받으며 여기에 광분한 망자의 위상, 칼란의 칙령, 꼭두각시 연기자 노드 등 하수인들의 공격 속도만 올려주는 옵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더해서 100%를 넘기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본체가 공격 속도를 두 가지 분류해서 총 100% 이상을 확보하더라도 하수인들에겐 100%만 적용이 되었고 본체가 100%를 계승해주고 칼란의 칙령이나 광분한 망자의 위상 등으로 추가적인 공격 속도를 확보해 주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수인이 메인인 빌드에서는 본체의 공격 속도와 하수인의 공격 속도를 합해서 100%만 맞춰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수인과 관련된 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상은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피바람의 위상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피바람의 위상으로 본체가 강화되면 하수인들 또한 추가로 강화가 됩니다. 설명을 해드리자면 피바람의 위상은 이제 해골사제의 강화 효과를 플레이어에게도 적용해주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해골사제의 강화 효과는 8초간 하수인들의 피해를 30% 높여주고 최대 생명력의 40%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사제의 강화가 70% 적용된다는 것은 본체의 피해 또한 21% 증가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본체가 강화될 경우 본체의 능력치를 계승하는 하수인들도 추가로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고작 21%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위상의 장점은 보조 위상이라는 점입니다. 보조 위상 중에 공격력을 확보해주는 위상은 희귀하며 하수인과 신성 모독자 반지를 쓴다면 상시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조 칸이 남는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괜찮은 위상입니다. 다음은 스킬입니다. 여기서는
하수인과 관련해선 고무적인 지도자 하나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에는 본체의 극대화 확률과 하수인의 극대화 확률이 같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하수인의 극대화 확률이 혹시라도 30%가 증가하는지 확인을 해보았으며 하수인의 경우 18%까지만 증가했습니다. 실험은 고무적인 지도자 없이도 극대화 확률을 70% 이상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했습니다. 하수인의 극대화 확률이 18% 증가하고 추가로 본체의 12%도 계승했다면 극대화가 100% 확률로 터졌겠지만 실제로는 극대화가 터지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추가적인 12%의 계승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복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문양 보너스에 하수인과 본체가 동시에 언급된 경우 하수인에게 본체의 효과가 추가로 계승되나 테스트를 해봤으며 고무적인 지도자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계승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공격 속도 부분에서 언급했던 이교 우두머리 노드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PTR에서는 100% 이상의 공격 속도도 하수인의 피해량을 증가시켜줬지만 이는 버그로 명시된 것처럼 100%까지만 적용되도록 패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아이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하수인과 관련된 맨델른의 반지만 살펴보고 칠흑쇠기나 크로월의 포옹은 뒤에 본체와 관련된 내용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맨델른의 반지는 기존 행운의 적중이 터지면 모든 하수인을 강화하는 효과에서 이제는 각 하수인의 6번째 공격이 강화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PTR에서는 번역 오류로 5번째로 나와 있었지만 영어로 언어를 변경해서 확인해 봤을 때 6번째로 나왔고 패치노트와 실제 효과 또한 6번째에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공격 횟수와 관련된 내용부터 보면 PTR에서 암흑마법학자가 추가로 발사한 그림자탄은 공격 횟수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시즌4에선 3번 공격할 때마다 추가로 그림자탄을 발사하게 되는데 PTR과 마찬가지로 추가로 발사되는 공격은 맨델른의 발동 횟수에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담금지를 통해 해골 마법학자가 추가적인 공격을 하게 만드는 속성 또한 맨델른의 공격 횟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맨델른의 폭발 효과는 범위 또는 관통 공격의 경우 첫 타격 대상만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암흑마법학자의 관통 공격과 골렘의 평타 모두 첫 대상만 폭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망자에서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골 전사 중 척후병입니다. 척후병은 공격력은 30%가 높고 생명력은 15%가 낮은 해골 병사입니다. 첫 번째 업그레이드는 기존처럼 마리수를 하나 늘려주는 것으로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업그레이드도 효과는 이전과 유사하지만 효과의 쿨타임이 사라졌습니다. 이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 특이한 점은 맨델른이 극대화로 발동하면 척후병의 두 번째 업그레이드의 확정 극대화, 극대화 피해 강화가 발동한다는 점입니다. PTR에서는 추가로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시즌4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동할 것이라 생각하며 이 부분은 시즌4에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방어병입니다. 방어병의 첫 번째 업그레이드를 찍으면 해골병이 6초마다 도발을 사용합니다. 해골 방어병의 도발은 범위가 넓지 않았으며 정확히는 측정하지 못했지만 도발은 6초 이상 유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해골병들이 각자 6초의 쿨타임을 따로 돌리고 있어서 몹들이 뭉치면 무한히 도발이 유지되었으며 추가로 합류한 몬스터도 도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발도 군중제어기의 일종이라 보스의 비틀거림 게이지도 채워주기 때문에 빛의 대성당 중간 보스처럼 게이지가 낮은 보스에겐 괜찮은 효율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방어병의 두 번째 업그레이드는 방어병이 받는 피해를 99% 감소시켜줍니다. 적힌 그대로 발동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PTR에서는 이걸 찍지 않더라도 하수인들이 죽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중반 또는 하수인이 메인이 아닌 빌드에서 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수학자입니다. 수학자의 첫 번째 업그레이드는 수학자가 충전 공격을 할 때 재사용 대기 시간을 3초씩 줄여주는 겁니다. 스킬 하나의 쿨타임만 줄여준다는 점과 수학자가 시전하는 충전 공격이 10초의 쿨타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아쉽지만 나쁘지 않은 업그레이드입니다. 이어서 수학자의 두 번째 업그레이드 시체 생성입니다. 한 번 패치가 이루어졌음에도 패치노트에 다시 등장한 것을 보면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것 같지만
이번에는 수정되어 제대로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마법학자입니다. 그중 암흑마법학자의 첫 번째 업그레이드부터 보겠습니다. PTR에서 표기는 저주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었지만 이는 번역 오류로 실제로는 공격력 3%가 적용되고 있었으며 왜 그런지 몰라도 패치노트에도 표기 오류로 3%라고 하변산처럼 나와 있지만 원문 패치노트와 PTR 영문 버전에서는 3%로 고변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도 고변산으로 작동했으며 PTR에서 상태창의 공격력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업그레이드는 마법학자가 세 번째 공격마다 추가로 그림자탄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담금질로 붙일 수 있는 마법학자의 추가 공격은 이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담금질로 붙이는 효과와 별개로 3번을 공격해야 추가 그림자탄 효과가 발동하며 여기서 추가로 발사하는 그림자탄은 병렬로 나가며 담금질로 붙인 속성으로 나가는 추가 공격은 직렬로 나갑니다. 그리고 앞서 아이템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추가 그림자탄과 담금질의 추가 공격은 맨델른의 발동에 필요한 공격 횟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냉기 마법학자입니다. 전반적으로 냉기 마법학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여전히 7번의 공격마다 대상을 얼립니다. 또한 평타가 5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보스전에서 모든 공격이 비틀거림 게이지를 채웁니다. 냉기 마법학자의 첫 번째 업그레이드는 정수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효과는 기존 2씩 회복에서 3씩 회복이 되었지만 이제 정수 확보가 쉬워진 만큼 초중반 단계에서 정수가 부족할 경우 잠깐만 사용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업그레이드는 이제 공격할 때마다 취약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나쁘지 않은 능력이지만 냉기 마법학자 공격은 관통하지 않아서 단일 대상만을 타격하고 강령술사는 시체 촉수로 취약을 거는 빌드가 많아 잘 활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뼈 마법학자입니다. 뼈 마법학자 관련해서는 업그레이드를 살펴보기 전 몇 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뼈 마법학자는 자신의 생명력을 소모해서 공격합니다. 소모하는 생명력의 양은 업그레이드에 따라 달라지며 시즌 3 기준으로 첫 번째 업그레이드 시 공격당 10%씩 소모해서 10번의 공격 후 사망하며 두 번째 업그레이드 시 공격당 15%씩 소모해서 7번의 공격 후 사망합니다. PTR 기준 업그레이드에 따라 소모되는 생명력이 표시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첫 번째 업그레이드는 10%, 두 번째 업그레이드는 15%를 소모했기 때문에 이는 시즌4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봅니다. 추가로 생명력 회복 속성들과 관련된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하수인들도 적중시 생명력 회복이나 처치시 생명력 회복을 적용받기 때문에 해당 속성이 있다면 뼈 해골 마법학자들이 한 번 정도는 더 공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뼈 마법학자는 공격이 단일 대상이라 큰 효율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초당 생명력 재생은 4초간 공격받지 않으면 발동하는 옵션인데 뼈 마법학자가 공격 시 스스로 생명력을 소모하는 것도 공격받는 것으로 판정되는 것인지 초당 생명력 재생의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업그레이드입니다. 첫 번째 업그레이드 시 PTR에선 설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시즌3와 마찬가지로 공격당 생명력을 10%씩 소모해서 10번의 공격 후 죽게 됩니다. 또한 이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제는 패치노트처럼 행동막대에 뼈 파편이나 뼈 창이 있으면 6번째 공격마다 해당 기술을 시전한다고 합니다. 10번의 공격 후 죽지만 6번째 공격마다 스킬을 발동시키니 생명력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PTR에서는 뼈 파편과 뼈창을 같이 올려둘 경우 둘 중 하나의 스킬이 무작위로 시전되었으니 시즌4에선 효과가 조금 바뀌지만 두 스킬을 같이 올려두었을 땐 마찬가지로 무작위로 시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동 시 두 개의 스킬을 번갈아 쓰는 게 아닌 랜덤하게 하나만 발동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원하는 스킬을 발동시키려면 하나의 스킬만 올려두셔야 합니다. 이 업그레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뼈 해골 마법학자가 시전하는 뼈 창과 뼈 파편이 본체가 시전하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뼈창은 본체의 모든 것을 적용받으며 뼈창으로 발동하는 효과들은 모두 본체에 적용됩니다. 강화된 뼈창, 불가사의 뼈창, 초자연적 뼈창이나 뼈 파편의 스킬 업그레이드를 적용받으며 불완전한 균형의 피해 증가나 복합 골절, 고라정수, 톱니,
뼈이식 노드 등 대부분의 효과를 발동시킵니다. 고라정수와 톱니 등의 효과는 시전하는 순간 플레이어 본체가 가진 정수 수치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어서 불복의 위상 스택을 쌓거나 행운의 적중도 발동시키며 푸른 서슬, 운명의 주먹, 죽음 없는 메아리의 효과들도 적용됩니다. 또한 하수인이 발사한 뼈창이 극대화가 터지면 가속하는 공격 위상의 공격 속도 증가 효과가 본체에 적용되며 바람격태자 위상의 이동 속도 증가도 본체에 적용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효과를 발동시키고 적용받지만 어머니의 품처럼 자원을 반환받는 효과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방된 군주의 영물이 가진 확정 제압 효과도 발동하지만 피종기 위상의 확정 제압은 발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방된 군주의 영물로 발동한 제압이 피종기 위상의 핏방울은 발동시킵니다. 또한 담금질의 뼈창 투사체 증가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승을 다 받고 행운의 적중도 발동시키지만 PTR에서는 하수인 빌드에 비해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 시즌4에서는 주류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뼈 마법학자의 두 번째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업그레이드 또한 기존처럼 마법학자가 공격할 때마다 15%의 생명력을 소모해서 7번의 공격 후 죽습니다. 3%씩 7번 공격하며 이제는 21%를 쌓으며 죽는 것입니다. 이 업그레이드의 효과는 설명대로라면 이게 끝이지만 PTR에서는 추가로 뼈 해골 마법학자가 공격할 때마다 플레이어의 가시 피해를 받는 특이한 버그가 있었습니다. 보강을 쌓을 때 본체를 공격하는 판정을 받는 것으로 보였는데 사실 이 부분만 보면 하수인을 빨리 사망하게 만드는 것 뿐이었지만 본체를 공격하는 판정이기 때문인지 특이하게도 하수인이 본체의 바늘불꽃 위상을 발동시켰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발동한 가시 피해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피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버그이며 제보도했기 때문에 수정되길 바라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골렘 살펴보겠습니다. 뼈 골렘의 첫 번째 업그레이드는 도발을 사용하는 위치에 시체를 5구 생성하는 것입니다. 레벨링 단계부터 시체 폭발이 좋은 효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초중반에 같이 활용하거나 시체를 많이 사용하는 빌드에서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업그레이드는 PTR에서는 번역 오류로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지만 뼈골렘이 공격받으면 뼈 쐐기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설명만으론 뼈 쐐기에 대한 감이 잘 안 오지만 영상을 보시면 뼈 쐐기는 골렘 주변을 공격하며 상당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해는 골렘 평타의 약 2배 정도를 주었습니다. 또한 이 뼈 쐐기는 4초간 취약을 걸어주는 효과도 있어서 상당히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추가로 효과만 보면 가시 피해에 영향을 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가시 피해는 뼈 쐐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피골렘입니다. 피골렘의 첫 번째 업그레이드는 이제 30%의 피해 감소를 제공합니다. 피해 감소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 상태여서 PTR에서는 피해 감소만을 위한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시즌4에선 생존력 문제가 조금은 해결될 것이라 엔드게임에서의 사용량은 PTR에 비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레벨링 단계에선 파밍이 잘 안 될 경우 생존력이 모자라지는 시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언제든지 스킬 한 칸으로 피해 감소 30%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업그레이드입니다. 저도 PTR에서 레벨링 테스트를 하며 사용해봤습니다. 이제 50레벨이면 세계 단계 4에 입장하기 위한 조건인 엘리아스를 잡을 딜이 충분하기 때문에 생존력을 보강해주기 위해 활용했으며 사용하지 않았다면 죽었을 상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피골렘의 두 번째 업그레이드를 찍으면 골렘이 건강 상태에서 피해 50% 증가와 피해 감소 25%를 받으며 스킬로 흡수한 적 하나당 플레이어의 최대 생명력의 5%씩을 회복시켜줍니다. 다음은 무쇠골렘입니다. 무쇠골렘의 첫 번째 업그레이드는 두 번째 공격마다 154%의 추가 피해를 주는 충격파를 시전하는 것이며 이 공격은 평타에 추가로 발동되는 것이라 무쇠골렘이 직접 공격한 대상은 평타와 충격파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또한 충격파의 피해량은 기본 피해의 154%가 추가되는 것으로 충격팟이 직접 공격한 대상은 100%의 254%가 더해진 354%의 피해를 받게 됩니다. 무쇠골렘의 두 번째 업그레이드는 적을 끌어당기는 효과입니다. 하지만
무쇠골렘이 끌어당기는 범위는 충격파 범위와 같아서 활용하기엔 너무 좁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체 촉수에 범위 증가 담금질이 생겨서 시체 촉수와 범위 차이가 더욱 커졌으며 시즌4에는 범위 증가가 100%로 제한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시체 촉수를 대체하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하수인 관련 내용은 끝났고 본체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템 중 새롭게 추가된 고유 장비부터 보겠습니다. 시륵쐐기는 유니크 목걸이로 마른 뿅이 추가로 작은 투사체를 4개에서 6개 발사해 적을 관통하고 3초에 걸쳐 암흑 피해를 주게 만듭니다. 여기서 관통 효과는 추가되는 투사체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른 뿅의 부정한 지대는 메인 투사체만 생성하며 추가되는 투사체로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치륵쐐기는 PTR 동안 추가 투사체가 100%의 행운 적중으로 발동하는 버그가 있었지만 모닥불 대화에서 수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없어서 행운 적중 확률이 어느 정도로 조정이 되었는지는 시즌4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니크 장갑인 크로올의 포옹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로올의 포옹은 시체를 소모해서 작은 피 회오리를 시전해주는 새로운 유니크 장갑입니다. 크로올의 포옹으로 시전되는 작은 회오리는 기존의 죽음 예언자의 펜던트를 통해 하수인이 시전하는 회오리와 동일하며 피를 흡수한 대상마다 피해가 증가하는 것 또한 동일합니다. 장비에 표시되는 피해 수치 또한 죽음 예언자의 펜던트와 유사합니다. 다만 소모한 시체마다 피해가 20%씩 증가해서 최대 피해 수치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자면 시체가 한 번에 쌓일 수 있는 수는 15구까지입니다. 그 이상 시체가 생성되면 첫 번째 생성된 시체부터 없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크로올의 포옹이 한 번에 소모할 수 있는 시체의 수는 최대 15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해는 최대 300%까지 증가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시체는 스킬을 시전하는 시점에 한 번에 소모되는 것으로 취급되어서 만약 15구를 소모한다면 첫 번째 작은 회오리부터 300%의 피해 증가가 적용된 상태로 시전이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5구를 활용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시전하는 시점에만 시체가 소모되기 때문에 시전 중간에 생성되는 시체는 소모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추가로 크로올의 포옹이 적용되는 범위는 상당히 넓어서 화면에 보이는 대부분의 시체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 크로올의 포옹이 시전하는 작은 회오리의 경우도 핵심 기술로 취급이 되고 있으며 크로올의 포옹으로 소모되는 시체들도 기분 나쁜 수학, 죽음의 동력, 식인 등을 발동합니다. 그래서 크로올의 포옹은 불완전한 균형의 효과를 받으며 핵심 기술 피해 증가 속성이나 기본 공격 시 핵심 기술의 피해를 증가시켜주는 기대하는 자의 위상의 효과를 받습니다. 또한 시체 소모 시 다음 시전하는 핵심 기술의 피해를 늘려주는 뼈다귀의 위상의 영향도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약간의 버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PTR 기간 동안에는 뼈다귀의 위상 표시가 뜨지 않아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넘어갔었는데 그 당시 영상을 돌려보니 뼈다귀의 위상이 상관없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일단 뼈다귀 위상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첫 피해와 마지막 피해가 동일하지만 시체 소모 시 5%씩 최대 25%의 피해를 늘려주는 위상을 착용한 상태로 시전한 피해 쇄도에선 첫 번째 작은 회오리와 마지막 회오리의 피해 차이가 70% 정도 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는 시체 한 구당 5%씩 14구를 곱해주면 나오는 70%와 유사해서 뼈다귀의 위상이 첫 번째 시체를 소모한 효과를 두 번째 시체의 회오리에 적용하고 두 번째 소모된 시체의 효과를 이전 효과에 더해서 다음 회오리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속 누적해서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전되는 핵심 기술이 아닌 시체를 소모한 스킬 자체에 적용된 것과 피해 증가가 상한인 25%를 초과한 것 모두 버그로 보이지만 솔직히 이 버그는 수정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담금질은 시체 폭발의 크기 증가와 옵션의 확률들과 관련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체 폭발 크기 증가의 경우 마른 병 걸린 시체 폭발에는 크기 증가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고유 아이템인 검은강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놀랍지는 않지만 역시나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확률들을 보면 투사체 증가와 같은 확률은 하변산으로 작동해서
추가 투사체를 2개 끼면 발동 확률이 올라가는 형태였습니다. 3발이 나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내용을 정리한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테니 화면을 멈추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챕터를 활용해 영상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선 내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